녹화를 시작합니다. Everybody, 조영아, 김두령, 예. 오늘 어디 할 차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예. 에이, 잘 모르면 안 되는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오늘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를 이렇게 상대적 길이로 우리가 나타내 보게 되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4억 6천만 전부터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4억 6천만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억 4천 100만 년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이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가 5억 4,1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 그 다음에 2억 5,2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까지가 신생대고 6,600만 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신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질시대는 그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지각 변동 지구 환경의 그 크나큰 변화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질시대 그 당시에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 그래. 이 표준화석이 갖춰야 할 조건 분포 면적이 넓고 그 뭡니까? 그 시대에만 살아야 돼요. 그 시대에만. 그래서 표준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각 시대별로 표준화석을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고생대의 표준화석은 이렇게 삼엽충과 방추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중생대의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하고 다이노사우루스 공룡이 있어요. 공룡, 김두현이 공룡 알고 있냐? 예. 공룡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지? 티라노.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자,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에서 6,600만 전까지 시대로 공룡류가 크게 변성해서 티라노사우루스, 예? 네, 그런 공룡, 아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입니다.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주 거대한 코끼리, 매머드하고 화폐석 이런 것들이 있고 신생대 인류가 두영이 조상이 출현했어요. 두영이 조상이 신생대에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들의 조상이 신생대에 출현했다. 뭐 신생대 3기라고 뭐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상화석이 있어요.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이 길고 특정한 환경에만 존재해야만이 그 분포 면적이 좁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환경에만 살고 화석화되어야만이 시상화석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층이 생성된 환경을 알려줄 수가 있다. 이게 시상화석이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그러한 시상화석이 시상화석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시상화석을 통해서 당시의 기후라든가 수륙 분포, 대륙의 이동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그 바다에 사는 산호 화석이 있어요. 산호 화석은 따뜻한 바다,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 많이 살았던 이 해양 생물이죠. 산호. 그래서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당시 이 지역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었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고사리가 발견됐어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면 이 지역은 온난하고 수변한 지역이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해보기 보시면 현재 산호와 고사리가 주로 서식하는 환경의 특징,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서식했다. 그리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육지에서 서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구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이 시상 화석이다. 시상.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산호 화석과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각각 추론해보자. 산호와 고사리는 오늘날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식했을 것이다. 따라서 산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과거에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였을 것이며 and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과거에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humid land, 습도가 높은 육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자, 또 여기 한번 보시면 강원도 영월 산지의 지층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산호의 생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된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산호를 포함한 지층이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후, 강원도 영월 산지는 육지잖아요. 그래서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후 수면 위로 솟아올랐을 것이다. 융기했을 것이다. 라고 까닭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이야기 보시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을 적어라. 그럼 고생대는 삼엽충, 방추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는 화폐성, 메모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의 이제 환경과 생물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외선 때문에 생명체가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때 성캄브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광합성 세균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남세균이죠. 남세균이 출현한 후 바다와 대기로 산소를 방출했고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와 반응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러한 산소를 이용해서 최초로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세균에 의해 형성된 생물 화석도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데 그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알았냐? 안녕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고생대에는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생물이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생대는 오존층이 형성됐어요. 오존층은 뭐 알려진 바라면 고생대 실루리 아기 때 형성이 됐다.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 남세균의 광합성에 의해서 그 생성된 O2가 고생대 때 O와 반응을 해서 O3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어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했고, 고생대는 우리가 양치식물의 시대다 이래. 양치식물의 시대. 그리고 고생대 후기에 초대륙 판게아를 이루면서 생물 정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 판게아가 형성되면 해안선이 단조로워지죠. 해안선 근처에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해안선이 단조로워져서 생물종 수가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론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고생대 환경에는 자, 양치식물과 양서류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양서류 등이 번성한 시대 고생대, 그리고 양치식물이 크게 번성한 시대 고생대, 요 두 개를 알아주시면 돼요. 고생대는 양양이야. 양서류 양치식물이 크게 번성했다.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고생대 때는 약 3번의 그 생물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 대멸종의 원인은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생대 말기 판게아는 초대륙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생물 대멸종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고생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양서류 시대, 양치식물 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생대는 양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양양이 어디가 있지? 양양도 있나? 지역 이름? 어디가 있나? 강원도 있나? 몰라요. 자, 양서류 양치식물 양양, 고생대는 양양의 시대 이렇게 보시고, 판게아가 뭐냐? 대륙이 한꺼번에 이렇게 큰 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륙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걸 말합니다. 초대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기도 하겠죠. 해안선이 단조로워서. 이게 이제 판게아죠. 대륙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럼 대륙이 이렇게 나눠지죠.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제 대륙이 분리되는 거죠. 그럼 해안선이 복잡해지고 여기는 해안선이 단조로워지죠. 자, 대륙이 합쳐질 때 대륙북 면적 감소고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되고 해류의 단순화로 기후대가 단순해지고 생물종 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륙이 분리될 때는 그거에 반대로 생물종 수가 증가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생대는 양양이었죠. 중생대는 뭐냐?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 그 다음에 거시식물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 거시식물의 시대. 물론 속시식물도 출현을 하였지만 중생대는 파충류와 거시식물 시대, 또 지각변동도 활발히 일어났고요. 그죠? 중생대 환경들은 판게아가 분리돼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화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이 나와서 이게 나와 있네요. 공룡하고 암모나이트가 나와 있어요. 자, 중생대는 파충류, 거시식물, 고생대는 양양,
중성대는 파충류, 거시식물 외우셔야 됩니다. 예? 파충류, 거시식물. 중생대. 그 다음에 대표적인 표준화석, 공룡, 다이노사우루스,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고생대가 있습니다. 여기 중생대가 있어요. 신생대가 있는데 여기 삼각형을 보십시오. 삼각형에 한 군데, 두 군데, 여기 가장 밑으로는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어요. 고생대 말기에 아주 생물종 수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래프죠. 그러면 추정은 뭐냐? 고생대 말기의 대멸종의 추정 원인,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 급격한 기후변화,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엽충 등 해양생물의 대부분과 많은 육상생물이 멸종을 했어요. 고생대. 고생대 삼각형 세 군데가 있네요. 삼각형. 중생대 삼각형 두 군데가 있는데 고생대에 비해서는 중생대에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요 삼각형 표시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생물 대멸종이 있었던 그러한 그 시기다. 예? 별이 5이 아니라 삼각형이 몇 개 있어? 5개. 고생대 삼각형 몇 개 있니? 프렌드, 고생대 삼각형 몇 개 있어? 3개. 중생대 삼각형 몇 개 있어? 2개. 예? 삼각형이 뭐예요, 여기? 삼각형이. 예? 생물수와 변화와 5번의 대멸종, 이런 표가 있네요. 그죠? 자, 고생대는 3번 있었고, 고생대 말기에 굉장히 큰 생물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 추정 원인은 판게아 형성, 판게아는 대륙이 합쳐지는 거예요. 급격한 기후변화. 자, 중생대 말기의 대멸종은 물론 고생대 말기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추정 원인은 운석 충돌, 화산 분출. 그리고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중생대 말기의 대멸종은 산어류, 암모니아, 공룡도 많은 야생물이 멸종을 했다. 추정 원인은 운석이 충돌하고 그 충돌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서 다 불타 죽었겠지. 화산 분출 등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하나 한번 이 그래프 해석합시다. 여기 다음 그림은 지질시대에 따른 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및 생물계의 번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고생대가 이쪽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나와 있고 온난, 한랭, 다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고생대는 양치식물, 양서류, 중생대는 거시식물, 파충류, 신생대는 속시식물, 포유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고생대 말기에 기온이 아주 떨어졌죠. 고생대 말기에 빙하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중생대 때는 기후가 대체로 온화하죠. 기후를 보시면 평균 기온이 중생대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난 건조하였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죠. 자, 지질시대 구분은 식물계보다는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고생대 말의 평균 기온이 한랭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중생대 기후를 보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고 건조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지질시대의 경계가 식물계보다 동물계의 변화가 잘 맞는 것을 보아서 결국 그래프를 보면 식물계보다는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로 기후변화성, 운석 충돌성, 화산 폭발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고생대의 식물 대멸종의 원인은 어떤 것이었죠? 고생에 추론할 수 있는 거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 빙하기, 급격한 기후변화 이걸로 추정할 수 있고요.
중생대 때는 운석 충돌, 마찰열, 화산 분출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내용을 보시면 지질시대 동안 생물과의 수의 변화죠. 자, A는 뭐 5억 4,1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까지니까 A는 고생대죠. 그 다음 B는 2억 5,200만 년에 6,600만 년이니까 B는 중생대입니다. 세로축은 생물의 수고요. C는 신생대겠죠. 자, 그럼 A시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A시대 말기에 나타난 대멸종은 초대륙 형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고생대는 초대륙 판게아 형성, 그 다음에 급격한 기후변화, 이게 고생대 때 고생대 시대의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고생대, A는 고생대. A시 중 공룡, 암모나이트 멸종한 시대는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C가 아니라 B죠. 이거 틀렸네요. 대멸종 이후 멸종된 생물은 다시 회복하진 않죠. 다른 종들이 새로 생겨서 또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되풀이 되죠.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생물이 다시 회복이 안 돼. 공룡이 다시 회복됐냐? 공룡은 중생대 때 다 죽고 없잖아요. 지금도 있어? 없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고생대, B 중생대, C 신생대. A 시대는 고생대 말기에 나타난 대멸종은 판게아와 형성이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륙 형성. 판게아를 초대륙이라고.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관련이 있으므로 B죠. 틀렸습니다. 멸종된 생물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자연이 선택돼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서 종 다양성이 증가를 하는 거지 회복하기 어렵다. 회복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 이해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에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한 최초의 광합성 생물 성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한 세균이 어떤 세균이죠? 성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한 세균. 산소를 방출한 세균이 어떤 세균이냐? 성캄브리아 시대. 남세균입니다. 남세균은 성캄브리아 시대에 등장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바다와 대기에 산소를 공급한 그 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멸종.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의 생물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거.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그 대멸종의 원으로 판게아가 형성되고 빙하기가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고생대 때 그 대멸종은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 빙하기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생물들이 대멸종했다라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대멸종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질 시대를 통해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또 등장을 해서 또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대멸종의 원인의 과설 이런 것도 있어요. 화산 폭발, 기후변동, 운석 충돌. 우리가 이제 중생대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원인이죠. 화산과 운석 충돌. 중생대 때 생물 대멸종 이 두 가지. 고생대는 판게아하고 기후변동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왔네요. 지금 요 고생대 때 생물의 요 대멸종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삼각형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이쪽에 다섯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생물의 대멸종. 대멸종은 mass extinction이라고 하는데 대규모의 화산 폭발, 기후변동, 운석 충돌 등은 생물의 대멸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들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생대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고 빙하기가 있었다. 그래서 생물이 대멸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생대 생물 대멸종은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물들이 대멸종에 이르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질시대의 생물 대멸종과 생물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대멸종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한 멸종한 생물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겠죠? 그런 놈들이.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에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질시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진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반복돼서. 네? 죽었던 생물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생물이 다시 살아났냐고? 살아나지 않았죠? 새로운 생물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같은 생물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죽었던 놈은 다시 못 살아난다.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the newly formed ecosystem,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그죠? filling the void, the extinction creature. 대멸종에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형성의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많은 생물질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집단과 경쟁에 도태되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이 생물 대멸종이죠. 또 생물 대멸종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종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러한 종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해가면서 생물 다양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류도 사실 고생대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는 신생대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했죠. 그래서 너희들과 같은 다양한 그러한 그 유전자적 다양성을 이루고 있죠. 인간들이. 유전자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는 황색 인종이죠. 황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나 호주 이런 애들은 백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얼굴 색깔이. 그죠? 아프리카 이런 애들은 무슨 색이지? 검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도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시대가 계속 흘러서 우리 인간들이 또 만약에 언젠가 또 이런 운석 충돌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인간이 다 멸종할 수 있겠지. 그럼 또 새로운 종이 또 탄생하겠지. 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아까 그래프에서 봤지만 고생대 말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고생대 말, 여기 가장 작죠. 여기. 그죠? 고생대 말에 생물과의 수가 가장 크게까지 줄어들었어요. 지질시대 동안 일어날 대멸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대규모 화산 폭발, 기후변동, 운석 충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화석과 지질시대인데 고생대는 삼육층, 방추층이 표준화석, 중성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매머드 화퍼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멸종, mass extinc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대멸종이 일어난 후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진화가 전개되고 이러한 과정이 지질시대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생물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성칸브라 시대에서 고생도로 넘어가면서 해양 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한 까닭. 그건 남세균 출현이죠. 남세균 출현. 남세균이 무엇 때문에 남세균으로 인해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남세균이 만들어준 산소, 이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생물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겠지. 그지?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아져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이다. 남세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쌍간불의 시대에 고생도로 넘어가면서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한 까닭 남세균 광합성으로 산소 방출. 그래서 산소가 높아진 상태에서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알겠냐? 자, 여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제6의 대멸종은 우리가 지금까지 5번의 5멸종까지 있었죠. 5번의 멸종. 6멸종이 있을 수 있어. 제6의 대멸종은 인간 활동 영향으로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류가 처리한 대멸종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인류가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써보자. 우리가 제6의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액션들을 해가면서 생활해야 할 것이냐. 에? 결론은 바뀐 거. 결론은 한 가지야. 그치?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생활해가야지. 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할게요. 녹화를